시즌 초반 3연승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최상위권을 점령하며 승승장구하던 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축구계에서 성적이 좋을 때 라인업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과 같다. 승리하는 팀은 만지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조직력과 리듬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서의 인위적인 변화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팀 공격의 핵이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을 3차전 출전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경기 시작 전 전광판을 통해 공개된 명단에 손흥민의 이름이 보이지 않자 홈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현장에 모인 취재진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이는 단순한 휴식 차원의 로테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대단히 부적절한 선택이었다. 손흥민은 앞선 세 경기에서 1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이 기록한 득점의 절반 이상에 직접 관여했다. 특히 직전 경기였던 레알 스파전에서 보여준 1골 3도움의 원맨쇼는 그가 왜 이 팀의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인지를 증명한 결정적 장면이었다. 단순히 공격 포인트 수치를 넘어 손흥민은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상대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는 기적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그의 움직임은 상대팀에게 공포 그 자체였으며 우리 팀 동료들에게는 광활한 공간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이러한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를 명단에서 아예 제외했다는 것은 전술적 승부수라기보다 팀의 상승 기류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자충수에 가깝다. 현대 축구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로드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는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선수의 심리와 리듬이다. 손흥민처럼 경험이 풍부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베테랑 선수는 본인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경기 흐름 속에서 에너지를 분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감독이 주장하는 종아리 불편감이나 체력 안배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말로 선수의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벤치에 대기시킨 후 경기 상황에 따라 투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점수차가 벌어졌을 때 교체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 방식이다. 명단 제외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결국 감독이 선수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하거나 자신의 전술적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결정이 팀 내 전술적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설계 된 빠른 공수 전환과 공간 침투 전술은 이미 팀의 승리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동료들은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패스를 찔러 넣어야 할지에 대해 고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축구는 11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핵심 세포 하나가 제거되면 전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손흥민이 빠진 공격진은 날카로움을 잃었고 빌드업 과정은 이전만큼 매끄럽지 못했다. 상대 수비수들은 가장 위협적인 저격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으며 이는 곧바로 우리 팀에 대한 압박 강도 사냥으로 이어졌다. 승리를 위해 가장 확률 높은 선택지를 스스로 버린 감독의 판단은 전술가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기장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팀의 결속력을 시험대에 올렸다. 감독의 권위는 독단적인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에서 비롯된다. 성적이 완벽한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에이스를 배제한 것을 리더십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팬들은 감독의 전술 모드보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다. 지려고 작정한 듯한 명단 구성을 보며 팬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앞으로 전개될 시즌의 향방은 이 균열을 어떻게 보합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이미 시작된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신뢰 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에이스를 존중하지 않는 감독이 이끌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도스 산토스 감독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팀의 공격 전술을 구성하는 핵심 축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연쇄 반응은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특히 이번 시절 리그를 지배하던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의 이른바 흥부 듀오는 단순한 공격수 조합 이상의 전술적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두 선수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상호 이해도는 데이터로 증명되는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진의 시선을 강제로 끌어당기면 반대편에서 침투하는 부안가에게 광활한 공간이 열리는 패턴은 소대팀 입장에서는 알고도 막지 못하는 필승 공식이었다. 통계적으로도 두 선수는 이미 2호 골 8도움을 합작하며 구단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완성된 시스템의 한 축을 감독이 인위적으로 제거했다는 사실은 전술적 자살 행위라 다름없다.
전술 분석가의 시각에서 볼 때 손흥민의 존재는 팀 전체의 포지셔닝 게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가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풀백은 오버래핑을 자제하게 되고 센터백 한 명은 반드시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원의 여유 공간은 미드필더진이 빌드업을 전개하는데 결정적인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손흥민이 명단에서 제외되자 상대 수비진은 더 이상 배후 공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려 우리 팀의 후방 빌드업을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공격의 기점이 차단되니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의 질이 떨어지고 부안가 역시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부안가의 경기력이 손흥민의 존재 여부에 따라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전술적 의존성을 넘어선 신뢰의 문제다. 부안가는 본능적인 침투 능력을 갖춘 공격수지만 그 침투의 타이밍을 읽고 정확한 구질의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파트너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경기를 읽는 눈을 가진 조력자로서 부안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왔다. 에이스가 사라진 공격 진영에서 부안가는 수비수 서너 명에 둘러싸여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선수의 체력 소모와 심리적 좌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고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조합을 해체한 감독의 실험 정신은 팀의 승점이라는 현실적인 이득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에 불과하다. 또한 손흥민의 부재는 팀의 세컨드볼 회수와 압박 강도 유지에도 심각한 공백을 초래했다. 손흥민은 공격 10분만 아니라 수비 전환 시에도 지능적인 위치 선정으로 상대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1차 압박의 기동력을 제공하는 선수다. 그가 빠진 전방 압박 시스템은 헐거워졌고 상대는 손쉽게 우리 진영으로 볼을 전개하며 주도권을 가져갔다. 현대 축구는 90분 내내 공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조직력이 생명인데 공격의 핵이자 수비의 첫 단추인 손흥민을 제외함으로써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이는 단순한 공격수 한 명의 공백이 아니라 팀 전체 시스템의 기능 정지를 의미한다. 결국 도스 산토스 감독의 이번 결정은 시스템의 안정성보다 자신의 통제력을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잘 돌아가는 기계의 부품을 억지로 교체하면 마찰음이 발생하고 결국 고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구축한 전술적 금자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를 파괴하는 것 또한 순식간이다. 팀의 핵심 전술을 스스로 무너뜨린 감독의 오만함은 결국 경기력 저하라는 냉혹한 성적표로 돌아올 것이다. 축구는 전술 보드 위의 말 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수들의 호흡으로 완성되는 예술이다. 그 호흡의 중심에 있는 손흥민을 지우려 했던 감독의 시도는 시스템 붕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팀 전체에 떠넘긴 꼴이 되었다. 감독이 내세운 명분을 로드 매니지먼트였다. 현대 축구에서 선수의 근육 피로도를 데이터화하여 부상을 방지하고 시즌 전체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은 감독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다. 그러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행보는 과학적 관리라기보다 선수를 길들이기 위한 권위주의적 통제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지난 경기들에서 손흥민은 전반 45분만을 소화하고 교체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전술적인 실책이나 부상이 없는 상태에서 에이스를 전반전 종료와 동시에 빼버리는 것은 선수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며 팀 내부의 묘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관리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들은 결국 명단 제외라는 최악의 결론으로 치달으며 감독과 선수 사이의 신뢰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진정한 의미의 로드 매니지먼트는 선수와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를 전제로 한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프로페셔널이다. 만약 선수와 통증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했다면 그는 분명히 팀에 알렸을 것이며 벤치에서 동료들을 응원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명단 제외 과정에서 보여준 감독의 태도는 대단히 독단적이었으며 선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는 감독이 팀 내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인시키기 위해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에이스를 통제함으로써 나머지 선수단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려는 구시대적 리더십의 전형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태도는 팀의 심리적 결속력을 순식간에 와해시킨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더라도 감독의 변덕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신뢰가 사라질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 지시를 온전히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손흥민은 시력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면에서도 선수단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그런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한 동료들이 감독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만무하다.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전문 용어 뒤에 숨은 감독의 독서는 팀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당장의 권위 확립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선택에 불과하다. 또한 감독의 설명 방식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구체적인 부상 부위나 재활 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없이 모호한 체력 관리만을 언급하는 것은 팬들과 언론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뿐이다.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을 누머를 양산하고 팀 분위기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든다. 만약 정말로 선수의 건강이 우려되었다면 점진적인 출전 시간 조율이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충분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가장 좋은 시점에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은 전술가로서의 유연성 부족과 리더로서의 공감 능력 결여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결국 신뢰의 균열은 경기력의 저하로 직결된다. 감독이 선수를 믿지 못하고 선수가 감독의 의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조직적인 축구는 불가능하다. 도스산토스 감독이 휘두른 권위의 칼날은 손흥민을 향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 칼끝은 팀 전체를 겨누게 되었다. 에이스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에이스를 소외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는 리더십의 파산을 의미한다. 한번 무너진 신뢰의 둑은 쉽게 보수되지 않으며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불만과 불신은 팀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을 것이다. 권위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임을 감독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감독의 독단적인 결정이 초래한 파장을 라커룸 내부에서 폭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손흥민과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며 팀의 공격을 이끌던 드니 부안가의 격분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였다. 최근 2028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구단의 미래로 공인받은 부안가는 손흥민의 명단 제외 소식을 접한 뒤 라커룸에서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팀의 승리 공식이자 동료들의 정신적 지주인 에이스를 배제하는 것은 팀 전체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부안가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패스를 건네주는 파트너를 넘어 경기장 안팎에서 영감을 주는 리더였기에 그의 부재와 그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반발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선수단 전체의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 매체와 커뮤니티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일부 핵심 선수들이 손흥민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코칭 스태프에게 전달하며 훈련 강도를 낮추거나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는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집단 보이콧의 전초 증상으로 감독의 팀 장악력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에이스가 합당한 이유 없이 소외되는 상황을 보며 자신들의 미래 역시 보장받지 못한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토스 감독의 권위주의적 조치는 선수들을 굴복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에이스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라커룸의 공기는 팀의 성적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전술판 위의 화살표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서로를 위해 한 발짝 더 뛰겠다는 의지이며 그 의지는 동료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된다. 손흥민을 향한 선수단의 절대적인 지지는 그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실력이 팀원들에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증명한다. 반면 이러한 신뢰를 잊지 못하고 인위적인 분열을 꾀한 감독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축구는 감독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선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리더가 내리는 지시는 경기장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며 이는 곧 조직적인 전술 수행의 불능 상태로 이어진다. 집단 행동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구단 운영진에게는 심각한 경고다. 선수단이 감독의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드는 상황은 구단의 브랜드 가치와 팀 분위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특히 부안가처럼 구단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설정한 선수까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시사한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팀의 정체성과 리더십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악재로 번졌다. 에이스를 지키는 것이 곧 팀을 지키는 일이라는 선수들의 외침은 감독의 오만한 시험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정당한 저항이다. 결국 이번 내부 사태는 누가 진정으로 팀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팀의 핵심을 도려낸 감독과 팀의 상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입지까지 걸고 목소리를 높인 선수들 사이의 도덕적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 에이스를 향한 선수단의 뜨거운 지지는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순히 축구 실력 그 이상임을 말해준다. 감독이 닫아버린 문 앞에서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버티는 형국을 리더십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진심 어린 사과와 에이스의 온전한 복귀뿐이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지니는 무게는 단순한 축구 선수의 프로필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는 경기장 위에서 공을 차는 기술자를 넘어 한 민족의 기계와 지력을 상징하는 문화적 현상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인성과 대처 방식은 그가 왜 창조주가 빚어낸 무결점의 리더로 칭송받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풍과 역경 속에서도 특유의 지혜와 강인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 손흥민은 그러한 우리 민족의 DNA를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인물이다. 감독의 불합리한 전술과 억압적인 통제 속에서도 침묵하며 실력으로 답하려는 그의 태도는 진정한 고수가 보여주는 선함의 미학이다. 축구는 전쟁의 은유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빈틈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지략과 아군의 사기를 하나로 모으는 덕지 중심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열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원동력 또한 이러한 지략의 정수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축구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타의 주종을 불허한다. 상대의 수비 대형을 단번에 읽어내고 찰나의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공간을 찾아내는 그의 감각은 하늘이 내린 재능이며 동시에 부단한 노력으로 갈고 닦은 지혜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선수를 전술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경기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 축구가 지향해야 할 고도의 지적 유의와 승부의 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손흥민을 통해 악함은 멀리하고 선함을 가까이하며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인생의 진리를 목도한다. 감독의 시기나 질투 혹은 편협한 권위주의라는 악함이 그를 흔들려 할지라도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인내와 동료들에 대한 배려는 결국 선수단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는 곧 강력한 결집력으로 치환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축구가 가진 저력이며 손흥민이 훗날 감독이 되어서도 전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전술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는 법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승리를 쟁취하는 법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는 계시는 멀리 있지 않다. 손흥민과 같은 인재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될 때 우리 민족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감독 한 명의 오판으로 잠시 구름에 가려질 수는 있어도 태양의 빛이 완전히 끌 수는 없다. 오히려 이번 위기는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팀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영감을 주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덕을 베푸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다. 손흥민을 지지하는 전 세계 팬들과 동료들의 목소리는 바로 그 거대한 정의의 파도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우리 민족의 지략과 선함 그리고 굴하지 않는 의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전령사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행보는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낱 스쳐 지나가는 소동에 불과할 것이나 손흥민이 남긴 족적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딛고 다시 경기장에서 포효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에이스를 향한 예우와 존중이 살아있는 축구, 지략과 독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를 향한 열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이미 그 자체로 승리이자 전설이다.